여러분이 마트 입구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지갑은 이미 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배려라고 믿었던 그 거대한 철제 바구니가 사실은 소비자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치밀한 심리 실험장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마트 카트가 커질 때마다 우리의 지출이 40%씩 늘어나는 소름 돋는 마케팅의 비밀. 오늘 이 이야기로 그 정교한 설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장담하건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쇼핑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시작점을 확인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험프티 덤프티라는 식료품 점포 체인을 운영하던 실반 골드만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난 사업가였거든요. 골드만은 매일같이 매장 구석에서 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그러다 아주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손님들은 팔에 거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쇼핑을 했는데요. 물건을 하나둘 담다 보면 어느 순간 바구니가 묵직해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눈앞에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아프니까 쇼핑을 중단하고 바로 계산대로 향하는 거였죠. 골드만은 이게 너무 아까웠어요. 손님의 지갑에는 아직 돈이 남아있고 매장 진열대에는 팔아야 할 물건이 가득한데 단지 손바구니가 무겁다는 물리적인 이유 하나 때문에 매출이 멈춰버리는 거니까요. 골드만은 밤잠을 설쳐가며 사무실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더 많은 물건을 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밤 그의 눈에 사무실 구석에 놓인 접이식 의자 2개가 들어옵니다. 골드만은 그 의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저 의자 2개를 위아래로 연결하고 그 위에 바구니를 2개 얹은 다음 다리에 바퀴를 달면 어떨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쇼핑카트의 위대한 혹은 아주 무서운 첫 모습이었습니다. 골드만은 즉시 기술자들을 불러 이 접이식 의자 기반의 카트를 대량으로 제작하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골드만이 야심차게 이 카트를 험프티 덤프티 매장에 쫙 깔았을 때 손님들의 반응은 환호가 아니라 조롱이었거든요. 당시 남자들은 카트를 끄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무게도 못 들어서 바퀴 달린 걸 밀어야 하느냐며 자존심을 세웠던 거죠. 그 시절 남성들에게 근육은 자존심이었고 카트는 나약함의 상징이었거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유모차를 끄는 것에 아주 지쳐 있었어요. 집에서 온종일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미는 것도 힘든데 마트까지 와서 또 유모차 같은 철제 덩어리를 밀어야 하느냐며 질색을 했죠.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이 발명품이 먼지만 쌓인 채 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골드만은 마케팅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도 무서운 심리 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는 포기하는 대신 돈을 주고 가짜 쇼핑객들을 고용했어요.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남성들과 세련된 옷을 차려입은 여성 모델 수십 명을 고용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종일 험프티 덤프티 매장 안에서 카트를 밀며 아주 여유롭고 즐겁게 쇼핑하는 연기를 시켰습니다. 매장에 들어온 실제 손님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렇게 멋진 신사도 카트를 쓰네? 저 우아한 부인도 카트를 아주 편안하게 밀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증거, 즉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골드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장 입구에 아주 친절한 안내원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카트를 거부하는 손님에게 이렇게 속삭이게 했죠. 손님, 오늘 할인 상품이 정말 많은데 그 작은 바구니로는 다 못 담으실 거예요. 이 카트는 저희가 드리는 특별한 배려입니다. 마음껏 담으셔도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멘트와 연기자들의 활약 덕분에 손님들은 서서히 무장해제됐습니다. 카트가 편의를 위한 선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그건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열기 위해 던진 아주 정교한 낚시 바늘이었습니다. 실제로 카트가 보급된 이후 험프티 덤프티 매장의 매출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폭등했습니다. 양손이 자유로워지자 그 빈손은 자연스럽게 진열대로 향했고 무게감을 상실한 손님들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물건을 담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카트의 크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기괴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카트는 거의 소형차 트렁크 수준으로 거대해졌습니다. 왜 마트는 카트를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대량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뇌를 무의식적으로 압박하는 아주 잔인한 심리학적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빈 공간을 볼 때 느끼는 그 묘한 본능과 카트의 모양이 어떻게 결합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이제 그 깊은 속사정을 파헤쳐 볼 차례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카트의 크기가 커질 때 우리 지출이 왜 정확히 40%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카트 바닥은 항상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역삼각형 모양인지 그 소름 돋는 기하학적 설계의 비밀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카트 바닥의 각도 1도가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카트의 크기가 커진 것이 단순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마트의 가장 강력한 최면술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케팅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쇼핑카트의 크기가 2배로 커졌을 때 소비자의 구매액은 평균적으로 40%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아주 고약한 본능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바로 빈 공간을 보면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 하는 강박, 즉 빈 바구니 증후군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축구장만큼 넓어 보이는 카트 바닥에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만 덩거리 놓여 있는 모습을요. 그 넓은 철제 바닥에서 물건 2개가 달랑거리며 굴러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아주 강한 불안 신호를 보냅니다. 아, 아직 쇼핑이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너무 적게 사고 있는 건가? 라는 압박감이 밀려오는 거죠. 옆 라인에서 카트를 꽉 채워 지나가는 다른 사람과 내 텅 빈 카트가 비교되는 순간 그 결핍의 공포는 극에 달합니다. 마트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정확히 꿰뚫고 카트의 용량을 매년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늘려온 거예요. 실제로 10년 전만 해도 대형 마트 카트의 표준 용량은 약 150리터에서 180리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밀고 있는 카트는 어떤가요? 웬만한 곳은 200리터를 훌쩍 넘고 대형 창고형 매장 같은 곳은 300리터에 육박하는 거대 카트를 운용합니다. 10년 사이에 우리 위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담아야 할 그릇만 2배로 커진 셈이죠. 이건 마트가 여러분의 평균 구매량에 대한 기준치 자체를 바꿔버리려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예전에는 5만 원어치만 사도 카트가 어느 정도 차 보였지만 이제는 10만 원을 써도 카트 속은 여전히 휑해 보이게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카트의 모양에 숨겨진 기하학적 설계입니다. 여러분, 마트 카트를 옆에서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카트 바구니는 절대로 평범한 직사각형 상자 모양이 아니에요. 위쪽은 아주 넓고 아래로 갈수록 급격하게 좁아지는 아주 가파른 역삼각형 혹은 부자형 구조를 띠고 있죠. 흔히들 카트를 겹쳐서 보관하려고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엔 아주 잔인한 시각적 착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자형 구조 때문에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둘 담기 시작하면 카트의 바닥 면적은 아주 금방 차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닥이 좁으니까 물건 몇 개만 넣어도 바닥이 가려지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1차적인 안도감을 느낍니다. 오, 꽤 샀는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마트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정작 물건을 어느 정도 담았다고 느껴질 때도 카트의 실제 전체 용량은 30%도 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시각적으로는 바닥을 채웠으니 만족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위쪽에 남은 거대한 빈 공간을 보여주며 하나만 더 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에 마트는 한술 더 떠서 기울기의 마법을 부립니다. 대부분의 카트 바닥은 평평하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쪽이 아니라 손잡이 반대 방향인 앞쪽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요. 물건을 카트에 넣는 순간 그 물건은 중력에 의해 여러분의 시야에서 가장 먼 아래쪽 구석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분명히 방금 물건을 넣었는데 고개를 들어 카트를 보면 방금 넣은 물건이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다시 광활한 빈 공간만 눈에 들어오는 구조죠.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의 성취감을 지워버리고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블랙홀 같은 장치입니다. 한 번은 이런 실험도 있었다고 해요. 똑같은 리스트의 장을 보게 하면서 한 그룹에게는 일반 카트를, 다른 그룹에게는 평소보다 50% 커진 카트를 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 카트를 받은 그룹이 리스트에도 없던 물건을 평균 3개나 더 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카트가 너무 비어 보여서 세일하는 과자나 음료수를 좀 더 담았어요. 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트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리스트를 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눈은 텅 빈 카트의 여백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심리적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곤 합니다. 바로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쇼핑하는 거죠. 내 팔의 근육이 직접 무게를 느끼게 하는 순간 뇌의 소비 브레이크가 즉각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마트는 여러분이 장바구니를 잡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트 손잡이와 바퀴에 또 다른 비밀 장치를 숨겨두었죠. 여러분, 혹시 카트를 밀 때 유독 바퀴가 뻑뻑하거나 자꾸 한쪽으로 휘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혹은 마트 바닥의 타일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고 생각한 적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카트를 밀 때 느끼는 그 묘한 피로감과 속도감이 어떻게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소름 돋는 오감 마케팅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그 은밀한 조종수를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마트의 최대 목표는 여러분을 매장 안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마트 체류 시간이 1분 길어질 때마다 결제 금액은 일정 비율로 계속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마트는 여러분이 경보하듯 빠르게 매장을 빠져나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카트 바퀴의 마찰력 설계예요.
모든 카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대형 마트 카트는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밀었을 때 묘하게 묵직한 저항감이 느껴지도록 제작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걷는 속도를 늦추게 만들려는 의도죠. 더 소름 돋는 건 바닥 타일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마트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구역마다 타일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입구나 일반 생필품 코너는 타일이 큼직큼직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격대가 높거나 마트가 주력으로 팔고 싶어 하는 고가의 와인, 수입 식료품 혹은 신선식품 코너에 가면 타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타일이 작아지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음새가 많아지죠. 카트를 밀고 그 위를 지나가면 바퀴가 이음새를 칠 때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진동과 소음이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뇌는 이 빠른 진동과 소음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빨리 걷고 있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 과속 방지턱을 연속으로 넘을 때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마트는 여러분의 귀와 손바닥에 전달되는 진동을 통해 천천히 가세요. 여기 좋은 물건이 많으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라고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이 바닥 타일 간격을 좁게 배치했을 때와 넓게 배치했을 때를 비교했더니 타일 간격이 좁은 곳에서 고객들의 이동 속도가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카트 손잡이의 높이와 각도에도 아주 영리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트 손잡이를 잡았을 때 팔의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허리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팔꿈치가 살짝 굽혀지는 각도로 설계되어 있죠. 이 자세는 카트를 밀기에는 편하지만 장시간 밀다 보면 묘하게 어깨와 손목에 피로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 피로감이 느껴질 때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카트 손잡이에 몸을 기대게 됩니다. 몸을 카트에 기대는 순간 여러분의 상체는 자연스럽게 진열대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시선 또한 바닥이 아닌 진열대의 골든존, 즉 눈높이에서 약간 아래쪽인 가장 잘 팔리는 상품들이 진열된 곳에 고정됩니다. 마트는 여러분이 피곤해져서 카트에 몸을 맡기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계산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비싼 물건에 꽂아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무거운 걸 실어 나르는 수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시선 방향까지 통제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지어 어떤 마트들은 카트 바퀴에 특수한 자석 장치를 심어두기도 합니다. 특정 구역,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 주변이나 매장 밖으로 나가는 통로 근처에 가면 바퀴가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잠기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도난 방지 목적도 있지만 매장 안에서 동선을 강제로 수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마트가 보여주고 싶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고전적인 아날로그 방식에 불과합니다. 요즘 마트카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스파이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코너에서 몇 분 동안 서성였는지, 어떤 물건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는지, 마트는 카트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카트에 장착된 보이지 않는 센서와 태블릿이 어떻게 여러분의 쇼핑 패턴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뇌 구조에 딱 맞는 맞춤형 유혹을 던지는지 그 스마트한 감시의 실체를 파헤쳐 드릴게요. 설마 내 카트엔 아무런 기계도 달려있지 않은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트의 감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비밀은 카트 손잡이나 바닥에 숨겨진 작은 센서들입니다. 요즘 대형 마트들은 카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내 위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천장에 달린 블루투스 신호 발생기나 와이파이 망기, 여러분이 밀고 있는 카트의 위치를 1m 단위로 정확하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신선식품 코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과자 코너에서는 왜 평소보다 3분을 더 보냈는지 마트는 서버에 이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걸 마케팅 용어로 체류시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마트는 단순히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지 않고 그냥 지나친 물건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싼 한우 세트 앞에서 5분 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를 집어들었다고 해볼게요. 예전 같으면 마트는 여러분이 수입산을 샀다는 결과만 알았겠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한우 앞에서 고민했다는 그 갈등의 시간까지 데이터로 읽어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마트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이나 카트에 달린 태블릿에는 기가 막히게도 한우 할인 쿠폰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스마트 카트예요. 최근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손잡이 부분에 커다란 태블릿 화면이 달린 카트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에게 편리한 길 안내와 쇼핑 리스트를 보여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고도의 유도 장치예요. 여러분이 카트에 우유를 담는 순간 화면에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시리얼이 5m 뒤에 있습니다. 지금 사면 20% 할인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카트에 내장된 무게 센서와 바코드 스캐너가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연관된 상품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거죠.
이건 마치 온라인 쇼핑몰의 알고리즘이 오프라인 세상으로 튀어나온 것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창을 닫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마트에서는 이미 카트를 밀고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가 훨씬 힘들어요. 특히 이 스마트 카트는 여러분의 예산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현재 8만 원어치를 담으셨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이건 사실 아직 10만 원을 채우려면 2만 원이 남았네요. 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 마트의 진열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카트 동선을 분석한 마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마진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독 빨리 지나가는 구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퀴의 저항력을 높이거나 바닥 타일을 작게 만드는 물리적 제동을 걸죠. 카트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마트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신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어떤 첨단 카트들은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손잡이를 잡는 압력까지 분석해서 여러분의 기분 상태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쇼핑 후반부에 접어들어 걸음이 빨라지고 손잡이를 세게 쥐면 이 손님이 지쳤구나 라고 판단하고 계산대 근처에서 가장 매력적인 충동 구매 상품을 화면에 띄워 마지막 한 번의 결제를 유도하는 시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88년 전 카트의 탄생부터 최첨단 스마트 카트의 감시 시스템까지 마트가 우리 지갑을 털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설계를 해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설계를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마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의 세계에서 여러분의 돈과 정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하지만 파괴적인 힘을 가진 장바구니 전략이에요. 오늘 살 물건이 5개 미만이라면 무조건 카트 대신 손바구니를 드세요. 팔에 전해지는 묵직한 하중은 뇌의 전두엽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제 충분히 샀어. 무거우니까 빨리 계산대로 가자. 라고 말이죠. 실제로 손바구니를 든 쇼핑객은 카트를 끄는 쇼핑객보다 충동 구매 확률이 6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트가 여러분에게 카트를 공짜로 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는 30분의 법칙을 사수하는 거예요. 마케팅 전문가들은 마트에 들어온 지 40분이 지나는 시점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뇌는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마트가 배치한 색깔, 조명, 냄새에 휘둘리는 감정적인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트에 들어가기 전 스마트폰 타이머를 30분에 맞춰 두어야 해요. 알람이 울리는 순간 여러분의 쇼핑은 무조건 종료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뇌는 가장 필요한 물건부터 찾게 되는 목적 지향적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세 번째는 역방향 동선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마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시계 반대 방향 동선을 채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오른손으로 물건을 짚기 편하게 배치한 거죠. 이걸 역으로 이용해 보세요.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안쪽 코너로 곧장 직진한 다음 거꾸로 나오면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트가 공들여 배치한 미끼 상품들의 유혹 순서가 뒤엉키게 됩니다. 마트는 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해서 카트를 키우고 똑같은 전략을 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지식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아도 막상 마트의 화려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광활하게 빈 카트를 마주하면 다시 본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장바구니나 타이머 같은 물리적인 제약 장치를 스스로에게 걸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88년 전부터 카트는 여러분의 편의가 아닌 더 많이 담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카트의 크기와 부자 모양, 바퀴의 진동은 모두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고도의 심리 장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스마트 카트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데이터로 기록하며 다음 소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카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지갑이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차가운 철제 손잡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으니까요. 다음에 마트에 가셔서 카트를 잡으실 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꼭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텅 빈 카트가 주는 허전함이 공포가 아니라 마트와의 심리전에서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겪었던 기묘한 경험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유독 이 코너만 가면 돈을 많이 쓰게 된다거나 카트 바퀴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들 모두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트 카트만큼이나 우리를 강력하게 조종하는 또 다른 공간, 편의점 진열대의 소름 돋는 비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왜 1 더하기 1 행사는 항상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지, 그리고 편의점 냉장고 문에 숨겨진 기막힌 마케팅 트릭은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해드릴게요. 88년 전 오클라호마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소비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함정이 될 수 없죠.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디테일한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설계된 세계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